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이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 숨은 탈레반을 추적하던 한 미군의 특수부대가 이 정체불명의 거인을 사살했던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미군은 실제로 대원 한 명을 잃었고 이 거인은 집중 사격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기로 수송되어 온 거인의 시신이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폭로된 건 2016년 8월 미국의 한 미스터리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인터뷰에 등장합니다. 그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며 스스로를 슈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02년 칸다하르에서 발생한 문제의 거인 사살 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했죠. 이 슈터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10수년간 각종 방송사에 제보했지만 그 어디도 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 2002년 이 슈터가 속해 있던 부대는 칸다하르의 한 산속으로 파견됩니다. 목표는 간단했죠. 이 산속에 은폐한 탈레반의 핵심 인물들을 이 수색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는 산 아래에 임시 거점을 세운 뒤 이 정찰조를 먼저 올려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정찰조는 예정된 시간에 연락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집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찰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때문에 슈터는 처음엔 이 정찰조가 탈레반의 매복에 기습을 당한 것이라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특수부대가 투입됐죠. 바로 폭로자 슈터가 포함된 수색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찰조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남긴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을 넓게 훑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둘러봐도 산에는 발자국 하나, 또 교전 흔적 하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슈터는 마치 꼭 정찰조가 하늘로 증발해버린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다 잠시 후 한 팀원이 산 절벽 근처에서 좁은 통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자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는 커다란 평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느 산에서나 보일 법한 평범한 동굴 하나도 있었죠. 그런데 그 동굴 앞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고 나니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굴처럼 보였죠. 근데 동굴 앞이 좀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뼈가 막 널브러져 있는데 처음엔 당연히 동물뼈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정찰조가 쓰던 탄약통이랑 전술 장비들이 뼈 사이에 보였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그게 야생동물의 습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동굴 쪽으로 총구를 겨눴죠. 그런데 이후 동굴에서 나타난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야생동물도 아니었고요. 탈레반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대략 4m는 훌쩍 넘어 보였어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손엔 큰 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었죠. 옷은 되게 낡아 보이는 게 원시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전이 시작됐다는데요. 이 슈터의 말로는 당시 팀원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거인을 향해 사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되려 엄청난 속도로 뛰어올라 창으로 그를 뚫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댄은 즉사했고요. 이 패닉에 빠진 팀원들은 곧바로 일제히 거인의 머리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동굴을 발견하고부터 거인이 쓰러지기까지 이 총 교전 시간은 약 30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슈터는 이 쓰러진 거인에게 다가가 이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건 이 거인의 눈알이었습니다. 이 눈의 크기가 거의 성인의 주먹만큼 거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얼굴의 부위들은 형체가 많이 훼손돼서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장은 바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는 즉시 지원을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을 수습할 운반용 헬기가 도착했죠. 사실 이 사건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증인들이 많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슈터의 폭로 이후 실제 거인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당시 파일럿의 증언이 뒤따랐기 때문인데요. 당시 CH-47 수송기에 탑승한 총 5명의 추가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상부에서 급히 호출이 왔습니다. 좌표 하나 주고 지금 당장 출동하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카메라를 전부 빼고 오라고 했죠. 현장에 도착하니 병력이 이미 둘러싸고 있더군요. 그냥 경계 수준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봉쇄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가운데는 큰 나무 받침대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시신이 있었죠. 크기부터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얼굴은 많이 망가져 있는데도 머리카락 색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붉은색이었죠. 수염도 같은 색이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6개다. 또 입을 보니 윗니가 이중으로 배열되어 있더군요. 구조적으로도 사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송팀은 이 거인의 크기를 대충이라도 가늠해보기 위해 옆에 누워보기도 하고 또 발에 전투화를 갖다 대보기도 했다고 하죠. 그 결과 거인의 대략적인 크기는 약 370cm, 무게는 무려 5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인은 먼저 바그람 공군기지로 옮겨져 간단한 검사를 실시한 뒤 다시 미국 오하이오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사람들은 이 거인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하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족 네피림이었습니다. 구약 창세기 6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다. 실제 성경 속 거인족 기록에는 이 손과 발가락이 6개인 거인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런 점이 수송팀의 증언과 일부 일치한다며 해당 거인이 네피림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이 거인이 들고 있던 창과 방패에 초점을 뒀는데요.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마줄리는 이 방패의 모양이 마치 고대 로마 시대의 방패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거인이 인간과는 다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살아온 존재의 가능성을 제기했던 거죠. 물론 그냥 가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게 정말 거인이 맞다면 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필 거인은 동굴 안에 있었던 걸까? 혹시 동굴을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정찰조를 공격했던 걸까? 그날 정찰조가 마주한 건 탈레반도 아니었고 또 야생동물도 아니었습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칸다하르 거인 사건.